자, 금지된 만남 논란. 뭐 정치권을 뜨겁게 이 이슈가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강남에 있는 한 한정식 집에서 4시간 이상 비밀회동,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오늘 채널A 취재진을 여의도에서 만났는데 그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사실 어제 이 모임에 대해서는 그냥 사적인 모임이었다, 뭐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였다, 심지어 일과 시간 이후에 뭐 일들을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쏟아냈었죠. 오늘 저희 채널A 취재진과 만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그런 얘기를 야당 쪽에서 계속 했거든요. 아예 말씀은 정치적인 그런 대화 이런 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그대로 출근하시고 업무 보시면 돼요. 그 일 이후로 대표님하고 당대표님하고 따로 얘기를 하신 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식사하세요.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옆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저 기자, 채널A 정치부의 최선 기자입니다. 저렇게 최선 기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서 어제 회동이 어제 이제 기사를 통해서 불거졌잖아요.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양정철 원장은 채널A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정 의원님, 양 원장, 이제 뭐 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이번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일까요? 한마디도 안 하네요. 예. 이미 뭐 확산될 대로 확산됐죠. 이미 확산될 대로. 예를 든다면은 예. 거기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해가지고 그 얘기를 줄줄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총선을 지금 1년 정도 남겨놓고 대한민국 그 국가정보의 최고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와 예.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병참 기지의 헤드라는 거 아니에요. 어허. 지금 둘이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매우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분명하고 예. 본인들도 굉장히 당혹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정권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이상 국정원이 맞아요. 소위 정권의 호위대로 전락하는 거 보지 않겠다. 정치 그래서 개입하지 당시에 않겠다. 국정원장이 예. 그 차원으로 그 아이오 국정원 국내 예. 정보관제 정보 폐지하겠다 그래갖고 박수 칩시다 해갖고 대통령이 박수를 유도하시고 그랬는데 예. 결국 밑에 있는 아이오들은 다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몸통들끼리 그것도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만났다라는 현상을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네요. 예.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모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 재수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학 시험 떨어져서 또다시 공부해서 대학 시험 이렇게 준비하는 거 우리 재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의 재수회입니다. 김민지 기자, 재수회가 어쨌든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새삼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예.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 뭐 같은 재수회 멤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2012년 대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재수를 시켜서 좀 대통령으로 만들자 뭐 아하. 이런 모임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매달 두 번째 수요일에 만나는 모임이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또 서훈 원장, 조윤재 주미대사 등등 지금 실제 정부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정청이 다 망라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 예. 양정철 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네요. 때문에 야당에서는 뭐 비설실세들의 모임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그 비판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입니다. 누구라도 왜 만났나 다 의심을 할 거죠. 이거는 뭐 아주 우리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고위공직자라서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쫓았나요? 양정철 원장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정권의 비선실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서 양 원장 같은 경우는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뭐 사적인 만남에 불과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다.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의원님 동의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를 볼 때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황교안 전체로 봤을 때 대표의 고마운 일? 저런 무슨 태도가. 말씀이세요? 아,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으로 네. 아주 작은 그 사적 만남도 이렇게 크게 보고 단속을 하는 느낌? 저는 그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정철 원장도 자신은 그냥 사적 만남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적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번에 깨달았을 것 같고 네. 서훈 국정원장님도 같은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당신은 대통령 시절에 큰 실수를 할래도 할 수가 없더라. 너무나 언론들이 철통 감시를 하고 있고 야당이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큰 정책적인 잘못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양정철 원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좀 당황스럽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한 것도 큰 문제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시 이런 일을 못 하시겠죠? 예. 안 하시겠죠? 근데 연장선상에서요. 그러니까 어제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지난 21일 저녁 자리에 한 명이 지금 더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이 과연 누굴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그 한 명이 중견 언론인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견 언론인.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훈, 양정철, 중견 언론인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견 언론인이 어느 매체의 중견 언론인인 것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 자리에 정 의원님, 중견 언론인이 참석했다. 이 자체도 좀 문제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자체도 문제고요. 예. 그렇게 세 명의 조합이 어떻게 사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지난 정권의 그 국정원의 무슨 농단 운운하면서 다들 적폐로 몰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즉 이 정권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최측근이 만나도 우리는 사적인 얘기만 하는 사이야. 거기다 중견 언론인이 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적인 얘기를 했다 하면 사적인 거야로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어불성설이다. 또 한 가지는 예. 설사 사적으로 만났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만남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이지 않을까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건 무신경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신경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예. 이거는 그러면은 그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무시했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예. 양정철 연구원장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일가 후에 예. 그런 삶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줘야 뭐 되는 게 개인의 아니냐라는 삶을 인정해줘야 취지로,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저녁이 있는 삶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과연 그런 주장이 과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과연 그 중견 언론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 넘게 만나가지고 사적인 얘기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 사적인 얘기만 해도 그거 자체도 이상하게 지금 들릴 판인데 사적인 얘기만 했다? 했을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구심을 부추기기에 지금 충분한 상황이다. 그리고 예. 이 논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논란을 그냥 뭔가 이게 정치 공세하듯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좀 액션에 들어갈 모양새더라고요. 어떤 네, 겁니까? 일단 국정원의 이런 행동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 개입 행동이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고 그 서훈 국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중에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서훈 원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
고발장을 마무리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중으로 고발장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훈 원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제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양정철 원장이 왜 만나셨나요? 원장님. 어제 양정철 원장이 왜 만나신 거예요? 밀지 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을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국정원법에는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판단은 서훈 국정원장이 그 국정원법을 어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 국정원법을 어겼다. 따라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인데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고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발한다고, 고발 대상이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판단해서 예. 고발한다면 고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법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위반 소지가 최 의원님은 있다고 보세요? 그 정치 개입을 금지한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 예.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과거에 국정원이 문제됐던 건 국정원장이 네.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소장을 만나서 문제된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댓글 공작을 해서 문제된 거고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도 최순실이 미르재단이라는 재단에 직접 관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요 만남, 한 번의 만남이 알려지면서 혹시 이런 일로 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고 다 같이 단속하고 이건 저는 좋은 분위기라고 보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하는 것도 고발하면 이후에 예.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저 사적 만남이 총선 1년 전이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지금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가 총선이 더 가까웠을 때 사적 만남을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예방주사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연하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요. 예. 최순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처음에 최순실에 대해서 존재조차도 몰랐었어요. 지금 과거를 복귀하자면. 그러다가 존재가 드러났죠. 예. 그리고 나서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최순실의 농단 전행이 나왔던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가정법적으로 말이죠. 지금 국정원장이 지금 정권과 이렇게 아까 재수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관계가 아니고 평소에 아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인사였는데 느닷없이 야당 대표가 자기들의 총선 전략을 위해서 그 측근을 그 야당의 전초 기지에 헤드로 임명한 사람하고 밤에 만났는데 언론에 딱 걸렸다. 그랬으면 과연 지금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예. 저는 거꾸로라도 예.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예요. 근데 국정원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2016년 총선 앞두고 만났다면 예. 저희도 자유한국당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지금 이 한 번의 만남에 대한 보도 태도처럼 했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불행하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자, 이번 이 회동 논란과 관련해서 그럼 다른 지금 정치권의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민주당과 같이 어떻게 보면 범여권, 그러니까 범여권 진영이라고 평가받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서조차도 정의당이 이런 논평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민평당, 민주평화당은 국정농단했던 지난 정부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범여권 진영에서조차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예. 지금 오늘 우리 최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성을 인지하지 범 못하는 게 여권의 더 심각하다.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에서 아하.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심각하다.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봐도 심각한 일인데 예.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그게 뭐 심각한 일이냐 사적인 얘기를 한 단순한 것을 식사 자리다. 하고 한 목소리만 나온다라는 거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 이제 좀 처신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주사라는 거는 심각하다 그러고 쓴소리도 나와야 이게 당이 민주적인 민주당 아닙니까? 예.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되게 일사불란하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일사불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저처럼 이게 1년 전이라 예방주사를 지금 맞아서 다행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 뭐가 이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는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겠죠.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죠. 국정원이 소리 없는 헌신을 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정원장은 있는 비밀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역시 내로남불 아니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이죠. 정치권에서 이 내로남불 논란은 끊임없이 돌림노래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그날 지난 21일 저녁 자리에서 한번 보시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집이 수원입니다. 근데 저 자리는 강남에 있는 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근데 양정철 원장이 뒤에 모범택시가 등장을 하죠. 모범택시를 타고 이제 수원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택시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택시비를 잠시 후에 한 여성이 다가와서 택시비를 내줍니다. 근데 그 여성은 이 여성이죠. 그 한정식 집의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양 원장의 모범 택시비를 대신 내준 거예요. 그 자막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민지 기자, 양 전 원장의 택시비를 저 식당 주인이 대납해 준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논란도 있죠? 네, 당시 상황을 좀 영상으로 저희가 편집을 해봤는데요. 일단 한번 영상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내주시던데요. 그게 해주시잖아요. 네, 식당 주인이 이제 양정철 원장을 위해서 택시비를 내준 이유를 물어보니까 백수시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양정철 원장이 취임 전에는 굉장히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이제 현재 민주연구원장으로 여의도 복귀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언젠가 뉴스를 보고 뭐 계속 백수이겠구나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고 모범 택시를 불러준 뒤에 택시비를 내줬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현금 15만 원을 식당 사장님께 미리 드렸다. 양정 원장의 해명은 미리 현금 15만 원을 사장한테 줬고 사장이 그중 5만 원을 기사분께 낸 거다라는 건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뭐 식당 그 식대를 먼저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택시비까지도 미리 이렇게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 저도 왜 아무 말씀을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식당 가서 어떻게 했지를 잠시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그 현금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밥값을. 예.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카드 내거든요, 편안하게. 그런데다가 저 자리가 그냥 사적인 편안한 모임이면 어차피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각자 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5만 원씩 냈다 그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카드 내죠. 그리고 그 여주인이 그러잖아요. 백수라서 자기가 내줬다고. 네. 근데 양정철 연구원장은 자기가 이미 15만 원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납득은 안 갑니다. 아니 보통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식대를 미리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따가 이 택시비를 사장께서 내 사장한테 택시비를 미리 줄 테니까 그 택시비를 이따 사장이 택시 기사한테 전달해 주세요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설명은 그런 설명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15만 원을 식비로 냈고 식비와 뭐 주류 술을 먹지 않았을까? 어쨌든 냈고 그랬더니 이제 5만 원을 그냥 사장이 예. 자기 판단하에 자기 판단하에 네, 택시를 불렀는데 일반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예. 모범 택시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만 원을 준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런 경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보면 이렇게 친한 사이인가 보죠. 뭐 그러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건데 저게 지금 문제라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택시비를 만약에 식당 주인이 대신 내줬다라고 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택시비 대납이라는 거죠. 예. 택시비 대납 논란이 민주정-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예. 경우 이게 김영란법이 되나요? 대납하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될 수 있죠. 민주연구원장이면 그 당의 어쨌든 공식적인 기관이니까요. 그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지금 그런 거죠. 무보수 예. 이제 연구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양정철 원장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님이야 뭐 워낙 주목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장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정치를 모르는 매체에 허황된 프레임이다. 최초에 이것을 보도한 매체를 가리켜서 정치 모르는 매체다. 허황된 프레임. 생각 없이 폭로하는 매체야 그렇다 쳐도 숱한 매체들이 부화내동한다면 서글픈 일이다. 마치 지금 이 사안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이 부화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정 의원님? 아니 저는 저런 표현을 딱 들으니까 예. 그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소위 그 기자실 데모질 논란. 데모질 그리고 논란. 그 본인이 쓴 그 기고문이 있죠. 조선 동아여 저주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제목의 그 기고문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제 본래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얼핏 했어요. 예. 어쨌든 그 기자가 그 기사 쓴 것에 대한 저런 표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경하고 원색적이고 자신의 감정이 많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분이 어찌됐든 지금 최고의 장자방이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그런데 자신의 감정이 상당 부분 드러나는 저런 언행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시간 회동 논란.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최 의원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최고의 장자방이라면 저런 만남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인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 전 비서관이 생각할 때 본인은 그냥 연구원장일 뿐인데 예. 언론이 저렇게까지 취재하는 거에 당황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의 최고의 장자방은 이해찬 대표시죠. 알겠습니다.